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8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마두로에 이어서 이두로, 찌두로 언제 데려가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죠.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이 내려와야지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 수출길, 미국과의 수출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너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이재명한테 몇 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됐죠? 관세가 다시 올라가게 됐죠. 이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현대자동차, 현대가 무너져 보십시오. 그럼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또 하나 삼성이 만약에 반도체에 여기에 또 관세를 더 부과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만과 시장에서 삼성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삼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또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어떤 꼼수를 쓰고 있는가? 이 꼼수가 정말 극악무도합니다. 이재명의 쓴맛을 보기 전에 우리가 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고 또 이두로처럼 잡혀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고운 입에서 왜 이렇게 이재명만 얘기하면 이런 험한 말이 나올까요? 이런 험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빨리 이재명의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요. 이재명이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세금을 뽑아가려고 하는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이 단톡방이 있는데요. 이 단톡방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부동산 1주택자한테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그 주택에 살지 않으면 세금을 걷겠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이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많은 변호사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럼 이재명의 이 성남 집부터 거기부터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이재명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일이 생기니까 그 집에 살고 있지도 않고 또 그 집도 전세 주던지 월세를 주던지 하고 나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반드시 자기 집에만 살아야 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임대차가 있어야 임차인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다 틀어막겠다고 하면 누가 집을 팔고 사고 누가 임대를 내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그 변호사들도 그렇고 많은 지인들이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려서 더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글이냐?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자금을 예치하고 운용할 때 이 은행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에 맡기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뭐 농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맡길 텐데 그때마다 각각 정해가지고 금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00조 원대가 되는데 1조 원의 1%면 얼마입니까? 바로 100억 원 정도가 되죠. 이 100억 원에 대해서 이자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10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어떤 데는 낮고 어떤 데는 높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이것이 다 주민 혈세다 하면서 혈세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혈세를 강조한 사람이 갑자기 세금을 걷겠다. 무슨 세금을 또 걷습니까? 부동산도 그렇게 해놓고 바로 설탕세를 걷겠다.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료품에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하자. 그러면서 그 부담금으로 지역의료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재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금, 주민혈세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당류나 설탕류 이게 음료 아닙니까? 음료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설탕을 많이 넣는 음식 뭐 이런 거에다 지금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도 음료수를 먹게 되고 고소득층도 음료수를 먹게 되는데 저소득층한테 부담을 하게 만드는 설탕세를 도입하면 누구의 혈세가 더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바로 저소득층의 혈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설탕세를 부과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역의료, 공공의료 이번에 또 의대와 관련해서 의대 증원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증원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들 난리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난리치고 하지 말자고 하더니 이번에 이재명이 한다고 하니까 조용하죠? 언론들도 조용하죠? 의사들도 조용하죠? 도대체 이재명이 한다고 하면 왜 조용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을 더 짓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은 환경론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탈원전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원전 다시 짓겠다고 하니까 입을 싹 닫고 있죠. 언론들도 조용하죠. 도대체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면 조용히 있는 언론들, 이 언론들도 문제고요. 여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한동훈계도 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설탕세와 관련해서 자,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서 설탕을 많이 먹지 말게 하자. 이게 지금 설탕세입니다. 자, 그러면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안 먹게 됩니까? 그거 말고 다른 류의 당류의 것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또 하나, 당류 섭취가 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꼼수 증세라는 거죠. 꼼수 증세. 그러니까 세금에다가 그 설탕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다른 데서 세수가 뻥꾸 나는 것을 여기서 메꾸겠다 하는 꼼수 증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공공의료 재원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설탕세 세수 규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탕에다 부과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금이 걷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진짜로 설탕을 많이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설탕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설탕의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세금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불안정한 상황으로 세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공공의료 재원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게다가 설탕세가 도입되면 기존의 음료나 가공식품 업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금 누구한테 더 부과되나요?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설탕세를 내게 되는 꼴이 되죠. 자, 이렇게 업체에서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고 업체는 생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료수 값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음료수 값이 올라가니까 국민들은 인플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 설탕세 도입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설탕세 도입해서 공공의료하면 어떻겠느냐. 세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사회주의 형태의 세금을 걷어겠다. 이렇게 그냥 막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 정책에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하면서 생리대, 성남시장 때 무상 생리대에서 재미 좀 봤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 국민한테 생리대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반값 생리대, 여성들이 그럼 품질 나쁜 생리대를 써야 되는 겁니까? 그거에 다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가형을 하더라도 고품질로 해야 되는데 중저가, 아주 낮은 저품질의 생리대를 여성들한테 보급하겠다. 이러면 여성들이 박수치고 와우 환장하겠다 이럽니까? 개딸들이나 환장하라고 하세요. 국민의 대부분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회 공론화도 없이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지방자치단체 금리 이자율 왜 이렇게 다르냐? 1조 원에 1%면 100억인데 그 100억 주민혈세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재명이요. 이렇게 세금을 아낀다고 하면서 이번에는요. 국민연금 막 갖다 쓰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요. 국내 주식을 확대시키겠다. 이번에 국민연금 기금운용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기금운용회의에 일단 정부 몫의 사람이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로 기금위원 중에 정부 측 인사가 한 명 늘어나면서 정부 입김이 더 세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애초에 2029년까지 국민연금의 정책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 첫 이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전년도 정한 목표 비중을 바꾸면서 해외 투자 규모
해외 투자 규모는 1.7%를 줄이고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0.5%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뭐 1.7% 그리고 0.5% 이렇게 조금만 변경이 되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0.5%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0.5% 국민연금의 0.5%는 무려 10조 원 안팎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 1조에 1% 100억 원 국민혈세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더니 뒤에 가서는 국민연금 마음대로 막 바꿔라 하면서 10조 원 막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조 원을 국민연금에서 해외 주식이 아니라 국내 주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이 속셈은 무엇인가? 이 속셈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확대 회의록을 무려 2030년까지 비공개한다. 4년 동안이나 입을 닫고 있어라. 이 회의록 비공개는요, 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통상 1년 뒤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4년 뒤에 공개하겠다? 자, 꼼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재명 정부 임기 때까지만 국민 돈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말아라. 자, 그럼 이재명 정부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해외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시장에 풀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환율 방어와 주가 부양의 단기 효과를 노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해외 비중을 줄이고 그게 무려 10조 원, 27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금 이렇게 27조 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요? 해외 주식 비중 27조 줄이고 국내 주식 비용 10조 늘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바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3,500억 달러 그러니까 그중에 200억 달러 빨리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걸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국내 주식으로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바꾸고 거기서 돈 나오는 거 미국에다 갖다 주고 자 나머지 금액은 어떡합니까? 국내 주식으로 돌려서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이나 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말아라. 통상 1년입니다. 1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데 무려 4년 동안이나 공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의 기금위원회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0.1%를 수정하더라도 국내 해외 시장의 장기 수익률과 변동성 그리고 물가 성장률 이런 거시경제 변수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과 연금 고갈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산정하고 나서야 0.1%라도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연기금의 기본 아닐까요?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복지부 산하에 연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까? 정은경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문재인 때의 정은경, 코로나 때 뭐 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를 사수했죠. 자, 이재명 때의 정은경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 갖다가 이재명의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환율 방어하고 그리고 코스닥 올리기 위해서 코스피 올리기 위해서 이 국민연금 갖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화나지 않으세요? 앞에서는 이재명이 세금 국민 혈세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걷겠다. 국민연금 마음대로 쓰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멀뚱히 쳐다보는 거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언론들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국민연금 4년 동안 회의록 안 연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조선일보부터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렸을 겁니다. TV조선, 채널A, 동아일보, 중앙일보, JTBC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 욕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이 국민 노후자금 1,500억 원을 어떻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는지 이재명 정부 임기까지만 국민 돈으로 환율 방어하고 증시 떠받치고 임기 끝나고는 책임질 사람들 다 떠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떳떳하다며 회의록 공개 지금도 왜 못합니까? 자, 이런 이재명 한시라도 빨리 내려와야 되겠죠. 게다가요 이재명 정말 즉흥적입니다. 심지어요 이재명이 부동산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이 지금 전국 각지로 이동했죠. 노무현 때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이 혁신도시죠. 지방에다 공공기관 이전했지만 공공기관에 사람들 가지도 않고요. 거기에 사람이 살지도 않습니다. 왜? 혁신도시라고 해봐야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서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공장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 아파트 근처에 살고 또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학교가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돈이 풀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혁신기관은 공공기관만 딱 이전해 놨기 때문에 아무런 도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다 집을 두고 혹은 경기권에 집을 두고 통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근하도록 해주는 게 통근버스인데 이 전세 통근버스를 느닷없이 줄여라. 왜? 혁신도시가 있는데 왜 서울에 사느냐? 내려가라. 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거를 바로 국토부에서 바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한마디에 완전히 버스가 중단이 된 겁니다. 이거 뭐 김정은입니까? 이거 지금 북한입니까? 이런 거는요, 연구 검토를 해야죠. 자, 실제로 공공기관들 직원 사이에서는 인프라 개선은 없고 출퇴근 수단부터 없애는 탁상 행정이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구하면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 이상 더 드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리고 지금 실제로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데 그럼 다 같이 지금 내려오란 말이냐. 결국에 직원 부담만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전체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재명 사라져라. 이재명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최고은 입에서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다가 이 한미 간에 미국 국무부가 최근 우리 정부가 처리했던 정보통신망 개정법, 이 보수 유튜버들 잡겠다고 지금 정보통신망법 허위 정보 유통하면 처벌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밤마다 꿈꿉니다. 야, 이재명이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이재명이 진짜 경찰, 검찰 수단 다 동원해서 보수들 입 다 막으면 어떡하나. 구속이라도 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재명한테 시그널을 보냈죠. 그 법을 통과시킬 때는 미국인을 상대로 했을 때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통과시켰죠. 그리고 소년보 목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미국에서 입장을 얘기했죠. 정치적으로 종교를 탄압하지 마라. 게다가 쿠팡 사태는 미국과 관련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쿠팡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시그널을 보냈고요. 그리고 어제 종편을 보니까 전부 종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아무런 시그널 없이 우리나라에 관세를 올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주 전에 분명히 서한을 전달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2주 전부터 이렇게 서한을 보냈는데 김민석 총리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부통령 만나가지고 한라인을 구축했다는 등 쿠팡 사태를 설명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나였죠. 한라인 구축도 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동향을 알지도 못하면서 미국 동향을 잘한다고 하고 관세협정 잘 됐다고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재명이 이 관세와 관련해서 한미 투자법,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려면 돈을 늘려야 되니까 이 투자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누가 장악돼 있습니까?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자, 내란 특검법 끝났는데 2차 종합특검 또 만들었죠. 불과 3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관세협정과 관련한 이 통합법 통과시키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민주당 탓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한시라도 있으면 중국한테 먹힐 수가 있다. 왜냐? 지금 중국이 서해안에
구조물을 놓고 있죠. 그동안 중국은 뭐라고 주장해왔습니까? 양식장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식장이 아니라는 걸 중국 스스로가 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걸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구역에 있는 플랫폼을 이동하겠다. 그럼 그동안에 양식장이라고 했던 거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영해를 먹어보겠다. 영해 니들 거 우리가 해보겠다. 지금 이런 야욕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도 싹 다 없애라. 지금 왜 한 개만 없애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 나머지 한 개, 두 개 남으면 그거 괜찮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서해 구점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의미 있는 진전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뿔 의미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재명이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전부 윤석열 정부 때 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탄핵에 찬성하고 그리고 이재명 욕하는 사람. 아니, 탄핵에 찬성했으면 그 정권이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탄핵에 찬성했으니까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조중동마저도 이재명이 정권 가져갈 거라는 거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탄핵에 찬성하고 이재명 욕하는 거 이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바로 그 정권을 넘겨준 주역이 누굽니까? 이철우 지사가 오늘 이야기하더군요. 바로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생각해야지 계엄 이걸 탄핵할 정도냐 정권을 내릴 정도냐 법률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정치인 하는데 법률가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법률가를 하지 정치를 왜 하느냐. 지금 한동훈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내일 제명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그냥 해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런 법조인을 해야지 정치인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한동훈이 아무것도 못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이렇게 넘겨줬고 나라를 중국한테 완전 빼앗기게 만든 이 원흉 계엄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걸 다 떠나서 탄핵으로 갔어야 되느냐. 탄핵을 안 했으면 이재명은 지금 재판 받고 형사 피고인으로 감옥 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 탄핵 소추안 계속 올려대면서 이렇게 정권 끌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무슨 법을 만들어 봤자 거부권을 행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헌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한동훈을 제명해야 된다. 그 제명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당은 같은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똘똘 뭉쳐서 정권을 잡기 위해 있는 것인데 정권을 뺏긴 이유가 뭐냐? 강한 조치가 있어야지 당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철우 지사가 맞는 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망해가고 있다. 어제도 망해가는 소리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사전투표도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진짜 이번에 적토마가 돼가지고 이재명을 밟아버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